사람들 얘기대로 그 나이에는 집에서 좀 쉬세요. 절대로 노인 보고 그렇게 쉬세요 소리 하지 마세요. 쉬라는 걸고 침대에서 있다가 얼마 있다가 죽으라 그 얘기예요. 90이 이제 자꾸 가까워 오니까 독특한 생각이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는가, 일벌레처럼 하는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깔려있는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건 어린애든 어른이든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거는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90이 가까워지니까 젊을 때는 생각 안 나던 게 툭 튀어 올라와요. 딴 생각을 하면 그게 또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불안을 주저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생산적으로 책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나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연령대로 생물학적으로 봐서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죽음에 가까이 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 불안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저는 2001년에 이화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강연 이런 일로 소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90이 이제 자꾸 가까워 오니까 독특한 생각이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이런 데 오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않고 막 쫓아다녀요. 그리고 강연도 하고 책도 내고 가족들은 자꾸 이제 그 나이 되면 쉬라고 그래요. 어저께도 내가 어디 멀리 차를 타고 좀 갔다 왔는데 그런 데 가는 게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하여튼 집에만 있으라고 이제 걱정해서 하는 얘기죠. 근데 나는 자꾸 그렇게 돌아다니든지 책을 쓰든지 뭘 하든지 해요. 어떨 때는 일요일도 내가 사무실에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벌레라고 그래. 일요일날 왜 나가느냐? 집에 앉으면 텔레비밖에 볼 거 없어요. 시력이 나쁘니까 텔레비가 보이질 않아요. 난청이 있으니까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생산성이야. 그게 나이가 들어서 생산성이 있다는 것은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집에서 좀 쉬세요. 절대로 노인 보고 그렇게 쉬세요 소리 하지 마세요. 쉬라는 걸고 침대에서 있다가 얼마 있다가 죽으라 그 얘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불안이에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가기 때문에 자기라고 예외를 둘 수가 없어요. 젊을 때는 길게 남았으니까 그거는 나하고 거리가 먼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는 안 죽는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깔려있는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건 어린애든 어른이든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거는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90이 가까워지니까 그런 생각들이 젊을 때는 이렇게 누르고 생각 안 나던 게 조금만 머리가 좀 빈 공간이 있으면 툭 튀어 올라와요. 딴 생각을 하면 그게 또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불안을 주저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생산적으로 책이 나오기도 하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나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연령대로 생물학적으로 봐서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죽음에 가까이 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 불안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가족분들 중에 노인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노인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노인이라면 절대로 집에서 쉬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연령대보다 낮은 이제 자녀들, 손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거는 부모님이나 어른이 누워 계시면은 앉으시도록 권해 보세요. 앉은 사람은 서보라고 권해 보세요. 선 사람은 걸어
보시라고 권해보세요. 걷는 사람은 뛰어보시라고 권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꼭 한 단계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 앉아있는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누워있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젊은 분들한테는 해드리고, 연세가 좀 들은 노인분들에게는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고, 그런 감각적인 것을 놓치지 말고, 좀 감상도 하시고, 우리가 돈 없이도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이것도 봉사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오면 자리도 양보해주고 여기 앉았어요. 그것도 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널려 있는 게 봉사예요. 꼭 돈이 있어야 봉사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세 든 분은 투게더 하시고, 젊은 분들은 누운 분은 앉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한번 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신물이나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듣다가 보면은 누구나 다 100살까지 사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100살까지 살 수는 있지만은 아무나 100살을 사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100세 시대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도 100세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어느 때가 제일 행복했겠어요? 내가 전세를 가서 마루에 누워가지고 행복감을 느꼈다 이랬지만 뭐 어떤 조건이든지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때가 느껴졌을까? 각자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의 그 나이, 그것이 여러분의 청춘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을 하나 내면서 이런 제목을 담겨 있어요. 오늘은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100세라는 것을 자꾸 숫자로 100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30살이든 50살이든 100살이든 내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이 100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0대는 10대가 가장 좋고, 20대는 20대가 가장 좋고, 30대는 30대가 가장 좋고, 연령별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10살은 10살로서의 특성이 있는 거고, 80살은 80살로서의 특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연령별로 보면은 연령별로 다 그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없는 연령대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겠어요? 전부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이가 어느 나이보다 행복하다, 이렇게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연세가 몇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연세에 처해 있더라도 지금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즐거운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해보면 아쉬움은 어디서 나오나 보니까 대체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살아 계신 분들이라도 서로 갈등이 있으면 그걸 또 어떻게 풀어볼까 그러든지, 어쨌든 부모 자녀 관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후회스러운 게 그 어머니에 대한 이제 후회가 하나 있는데, 내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팔을 그 히말라야를 매년 갑니다. 그 내가 트레킹을 하다가 보니까 꼬마들이 이제 장사한다고 이제 뭐 온갖 걸 들고 나와서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창가에서 이래 보니까 꼬마가 하나 나보고 향을 들고 사라고 그래, 향. 어머니가 불자니까 이건 내가 사다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얼마냐 물으니까 한 곽에 2루피래요. 2루피. 1루피가 얼마냐 하면은 네팔의 돈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돈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1전짜리는 없죠. 1원짜리는. 1원짜리는 있나?
하여튼 동전 중에 제일 작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루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경제 형편하고 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뚱딴지 같이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두고 살 테니까 3루피 해달라고 그랬어요. 1루피 깎으려고. 그렇게 애가 안 된다고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1루피가 그런 건데 4루피짜리를 1루피 깎아주면 저는 뭘 난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때는 그냥 어쨌든 깎을 생각만 하고 그런데 흥정도 되기 전에 버스가 떠나버려가지고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룸비니에서 사지 못하고 카트만두에서 내가 사서 어머니를 드렸는데 드리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큰 죄를 짓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한 후회가 들었어요. 나한테 팔려고 하는 애들은 학교에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꼬마예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어요 내가 그 1루피 때문에. 그거 다 줘도 나한테는 돈이 얼마든지 남는 그런 처지인데 그거 1루피 깎으려고 말이지 됐니 안 됐니 이 생각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은 뭐 한 60대는 됐을 것 같아. 그때 생각을 하면 날 얼마나 원망하겠어. 못할 짓을 했구나. 결국 어머니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룸비니에서 사서 줘야 될 거 카트만두에서 사서 줬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그 더 미안한 거는 뭐냐면 그 1루피를 깎으려고 하던 내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몇백 루피 달라게라도 사요. 그러면서 그 1루피를 깎으려고 그게 내가 두고 후회되고 죄송스럽고 그래요. 그럼 이 기회에 뭐 네팔에서 그분도 연세가 들었겠지만은 그분한테도 용서를 빌어야 되겠어요.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은 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결국 내 경험하고 또 내가 직업적으로 만난 많은 환자들의 얘기 뭐 그게 뒤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가 산다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을 것 대인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부부관계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전혀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개인들이에요. 그 남자는 A라는 가정에서 성장했고 부인은 B라는 가정에서 성장했으니까 그 문화가 각각 다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한민족이라서 같다 이래 생각하지만 인종이 우리가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하고 우리하고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프리카 문화가 따로 있고 우리나라 문화가 따로 있는데 그걸 서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두 번째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부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으로. 애정적인, 정서적인 거리가 좀 먼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디서 지진이 났는데 사람이 뭐 몇십만 명 죽었다 이래도 안타깝긴 하지만은 자기 가족이 어떻게 달랐다는 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정서적인 거리하고 또 물리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부부가 이제 오래 살자면은 서로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해주셔야 돼요. 집이 예를 들면 풍지박산될 일이 아니라면은 상대방이 좋다는 일은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대신에 내가 싫다는 거는 명백히 표현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는 절대로 싫다. 그 상대방이 좋다는 건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싫다는 건 뭐가 싫은가 물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는 같이 즐기고 상대방이 싫다 하는 거는 내가 설령 좋아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존중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럼 그건 남자만 그래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남자도 그렇게 하고 여자도 그렇게 하고 똑같이 상대방이 죽어도 싫다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셔요. 그리고 나는 이거 죽어도 좋다 하면은 좀 따라 하세요. 이것만 지키면은 부부관계는 그래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